이거는 왜 안 쓰지? 아, 엄마랑 취향 안 맞네. 근데 엄마 말이 다 맞더라. 축가를 생략한 이유는 웨딩 슈즈로 16cm를 사기는 조금 예쁜 속옷을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습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12가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을 잘 들어보시고 결혼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 플래너를 쓴 거입니다. 저는 사실 플래너를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취향이 확고하기도 하고 꼭 필요한가? 그냥 예약하면 다 되지 않나?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매번 들었던 생각이 플래너 쓰기를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제가 쓰길 잘했다고 생각했던 때가 예약을 다 도와주세요. 사실 예약하는 게 혼자서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플래너 없이는 예약을 할 수 없는 스튜디오도 있어요. 그리고 플래너를 통해서 예약을 하면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되는 경우도 있고 플래너를 통해서 연락하면은 더 비싸지지 않고 더 저렴해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비용적으로 플래너가 없었어도 같은 비용을 지출했을 거고 또 심지어 저희 플래너님께서 부케도 선물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왜 안 쓰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플래너님들도 성향 차이가 있고 하지만 저같이 이렇게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플래너라면 좀 안 맞았을 텐데 저희 플래너님은 제 의견을 다 들어주시면서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주시고자 여러 가지 옵션을 많이 주셔서 저는 그게 참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본식 때 티아라를 쓸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쓰고 싶기도 하잖아요. 막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왕관 그렇게 큰 거 쓸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저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플래너님도 본인이 조금 더 생각해 보시겠다면서 그리고 플래너님이랑 저랑 드레스샵이랑 시간을 맞춰가지고 최종 피팅 날에 헤어 장식을 같이 골라주러 오셨어요. 보통은 같이 와주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와주셔서 저희는 왕관을 포기하고 머리띠로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플래너님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플래너 상담도 3군데나 갔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다 다르세요. 그런데 딱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희 플래너님이 굉장히 잘 대해주시고 좀 이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제가 결혼식 때 신부 입장하기 전까지 한복이 안 왔어요. 2부 한복이 안 와가지고 그거를 알게 된 순간 진짜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플래너님한테 플래너님 어떻게 한복이 안 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플래너님이 신부님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1부 끝나기 전까지 한복을 가져다 놓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안심이 돼가지고 진짜 플래너님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사소한 것들이 그 플래너를 써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행 플래너를 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한테 맞는 플래너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 플래너 상담을 가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플래너님은 플랜마주의 김윤경 대표님이셨고요. 최고였다. 그리고 두 번째, 드레스 투어에 관한 건데요. 저는 엄마랑 여동생이랑 같이 드레스 투어를 하러 갔어요. 이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다 티들이에요. 티 집안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팩폭을 잘해요. 드레스는 예쁜지 모르겠다. 제가 엄마랑 드레스 투어를 처음 갔을 때 엄마도 나름 잘 꾸미고 나의 이런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엄마한테서 왔을 텐데 왜 이렇게 엄마는 비즈 드레스를 좋아하지? 나는 실크가 좋은데 엄마랑 취향 안 맞네. 취향이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엄마 말이 다 맞더라. 집에 와서 이제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딱 봤는데 제가 이렇게 눈으로 거울을 보는 거랑 사진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T 엄마를 둔 분들이라면 엄마랑 같이 드레스 투어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엄마가 항상 옛날부터 하시던 말씀 중에 엄마가 제일 너를 위하는 사람이니까 엄마 말을 들으면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엄마들은 딸이 뭐 할 때 제일 예쁜지를 잘 아는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청첩장을 저는 친구들한테 직접 다 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이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 친구들만 봐도 결혼을 하고 나서는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적어져요. 뭔가 애기도 생기고 서로 바쁘고 하다 보면은 진짜 보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먼데 있는 친구들, 막 지방에 있는 친구들 다 찾아가가지고 청첩장을 줬어요. 그러니까 만나기도 하고 근황도 얘기하고 남편도 소개해주고 했더니 친구들도 너무 좋아하고 또 저도 친구들을 오랜만에 이렇게 핑계 삼아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꼭 청첩장이 아니더라도 결혼 전에 저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냥 제 인간관계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평소에 연락을 너무 못해서 미안하다 하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 본식 전날로 가는데요. 본식 전날에 제가 이상하게 밥이 안 먹고 싶은 거예요. 입맛이 없고 배가 안 고프고 그래서 밥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붓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희 플래너님이 저 보시고 신부님 어떻게 얼굴이 하나도 안 부셨어요?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원래 저는 막 안 붓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안 부었다고 하니까 기분 좋잖아요. 또 새벽에 일어나면 원래 좀 얼굴 붓잖아요. 붓기 빠질 시간도 좀 아무튼 그래서 붓기가 많이 걱정되시면 전날에 조금 아무것도 안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저는 일부러 안 먹은 건 아니지만 진짜 배가 안 고팠다. 저같이 이렇게 전날에 배 안 고프셨던 분 계신가요?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진짜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신부 대기실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신부 대기실을 저는 왜 사용을 안 했냐 하면 제 안에 숨어있는 그런 관종기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앉아서 있으면 너무 정말 어색할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것에 좀 어색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밖에서 하객맞이를 하기로 했는데 정말 또 잘했다고 생각한 이유가 올라오자마자 제가 있으니까 바로 와가지고 시간 단축도 되고 또 신부 대기실은 아예 제가 꾸미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꽃 같은 것도 기본으로 돼 있는 신부 대기실 꽃을 사용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부 대기실에 돈이 추가금이 안 들었던 것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였어요. 특히나 신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신부 대기실 뒷벽에 있는 커튼 색깔 바꾸는 것까지도 추가금이 들어요. 그래서 비용을 다 생각했을 때 저는 정말 밖에서 하객맞이 한 게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저도 하객맞이 한 거 자체가 너무 좋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드레스도 하나 더 입었잖아요. 그것도 좋았고 근데 꽃 추가금은 안 들 수 있으나 드레스 추가금은 이거는 잘 고려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전 드레스를 꼭 대여를 안 해도 되거든요. 저는 드레스를 한 벌 더 입고 싶어서 입은 거기 때문에 서 있는 거 자체가 힘들 수 있지만 사실 그때는 기력이 쌩쌩하기 때문에 저는 그날 당일에 16cm 힐을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이니까 힘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평소에도 힐을 많이 신기는 해요. 그래서 하객맞이를 할 때 오히려 편한 옷을 입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요거는 제가 할 때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하고 나서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지정석을 한 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정석을 했기 때문에 미리 예식장에 몇 분이 오실지가 체크가 되고 그리고 당일에도 하객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지정석에 따라서 안내를 해주시니까 빈자리 없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다 제자리로 앉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하객이 결혼식에 갔을 때도 본인의 자리가 이렇게 마련돼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었던 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좀 불편할 수 있는 관계들을 미리 떼어놓는 거가 가능하잖아요. 저도 결혼식에 가봐도 지정석이 아니면은
좀 모르는 사람 옆에 앉기도 조금 애매하고 약간 그렇잖아요. 그리고 친구 왔을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정석을 하면은 그런 거는 없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스트레스 받지만 지정석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7번째는 전문 사회자를 쓴 건데요. 저의 사회자는 대학교 때 친구인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가 봐주었습니다. 제가 결혼식 날짜 잡힐 때부터 친구한테 부탁을 해놨었고 친구도 흔쾌히 당연히 해줘야지 하면서 해줬었거든요. 근데 사회를 너무너무 잘 봐줬어요. 아무래도 아나운서다 보니까 발음이 정말 정확하고 절도 있을 때는 절도 있고 감성적이어야 할 때는 감성적이고 그래서 진행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수 없이 진행이 이렇게 잘 유하게 됐었고 그리고 이렇게 하객으로 온 저희 친구들이나 저희 가족들도 사회자가 진짜 너무 사회를 잘 본다고 할 만큼 칭찬을 많이 받았답니다. 칭찬 받을 건 제가 아니라 그 친구인데도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들 하는 얘기가 전문 사회자를 꼭 써야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사회를 보실 수 있는 분을 저는 추천합니다. 예식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꼭 전문적인 사람이 와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친구가 해주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지만 경험이 없다 보면 떨릴 수도 있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은 그런 돌발 상황에도 대처를 잘하고 분위기를 압도하는 그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 사회자 정말 추천합니다. 8번째는 축가를 생략하고 덕담을 랜덤으로 받았어요. 이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축가를 생략한 이유는 제가 결혼식 준비할 때 제 아는 지인 언니가 발레리나인데 언니 지인분의 결혼식에서 충무를 한 거를 봤는데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부탁을 했더니 언니가 흔쾌히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충무를 했습니다. 충무가 한 3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3분 동안 충무를 보고 또 축가를 하면은 너무 지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가는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팩트하게 1부는 마무리를 했는데 이 컴팩트하게 1부 마무리를 한 것도 좋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2부에서 저희는 랜덤으로 덕담을 3분께 받았어요. 현장에서 말도 없이 갑자기 사회자한테만 미리 이 3명한테 덕담을 듣고 싶으니까 그 3명한테 요청해줘 하면서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려놨었고 그 덕담을 해주시는 분들은 모르는 상태로 덕담을 하니까 되게 이제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있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레오제입니다. 제가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던 중이어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감동적이기도 하고 뭔가 하객분들도 다음은 내 차례가 될지 모른다는 그 긴장감에 주목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재밌었고 정말 의미 있었던 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저희 둘 위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것 같은 부분은 생략한 부분도 많아요. 축사를 안 받고 대신에 덕담을 받았는데 그게 진짜 기억에 지금도 남아서 그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번째인데요. 코 컬러를 다양하게 쓴 것입니다. 요거는 정말 취향 차이겠지만 저는 일단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결혼식 꽃 하면은 약간 파스텔 톤이거나 아니면 신라에서는 아예 새하얗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새하얗게 하면 신부 느낌이 엄청 나고 결혼식 느낌이 엄청 나서 좋은데 저는 워낙에 화려한 거를 좋아해서 원색을 섞어서 그래도 조금 연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러 가지 시안을 찾아가서 이렇게 막 보여드리면서 하니까 찰떡같이 해주셨더라고요. 꽃 컬러를 다양하게 써가지고 사람들이 그 결혼식장에 들어오자마자 꽃이 너무 예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꽃 칭찬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른 꽃이 예뻐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은 꽃을 다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하객분들이. 그래서 다 가져가시는데 그 꽃들을 가져가시면서도
너무 재밌으셨다는 거야. 꽃 색깔도 다양하고 꽃 종류도 너무 다양하니까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드는 꽃을 이렇게 잡는 게 너무 재밌었대요. 그래서 그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하얀 느낌의 꽃들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결혼식에 가면은 이런 건 조금 독특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자기의 퍼스널 컬러에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얀 거 앞에 있으면 좀 까매 보이거든요. 피부가 엄청 하얀 편은 아니어가지고 하얀색 배경에 있으면 조금 까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빨간색, 원색, 좀 어둡고 진한 색깔 앞에 있으면 굉장히 환해 보여요. 겨울 쿨톤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결혼식 날에 저만 보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번째 잘했던 점은 아이폰 스냅을 한 거입니다. 아이폰 스냅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본식 스냅도 하는데 굳이 아이폰 스냅을 해야 돼? 친구들이 찍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근데 하고 나서 생각이 드는 게 친구들이 찍어주는 거는 세 발의 피다. 경력이 조금 있으신 아이폰 스냅 작가님들은 어느 구도가 예쁜지, 이 타이밍에는 어디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스냅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2대로 이렇게 따다다다다 계속 찍어주셨거든요. 동영상도 찍어주시고 사진도 계속 찍어주셨는데 쉬는 시간이 아예 없어요. 이게 돈 아깝다 생각되잖아요. 전혀 안 아까워요. 진짜 영상도 싹 다 찍어주시고 다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보정까지.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리가토 스냅에서 했고요. 이 스냅 작가님들을 고를 때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면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나 할 거면 하지 마라. 본인 결혼식장에서의 경험이 있으신 아이폰 스냅 작가님을 찾아서 예약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스냅을 해야 되는 이유 2번째는 친구들이 못 들어오는 장소들 있잖아요. 신부 대기실에서 계속 있거나 아니면 그 스냅 작가님들이 사진 찍을 때 친구들은 보통 안 오잖아요. 한 1시간 반, 2시간 전에 안 오니까. 근데 아이폰 스냅 작가님은 한 2시간 전에 와주셔가지고 계속 스냅 작가님들이랑 계속 찍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차씬부터 다 찍어주셔가지고 결혼식뿐만이 아니라 결혼식 전에도 충분히 찍을 수 있고 친구들이 못 보는 공간에서도 사진을 많이 찍어줄 수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찍어주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다. 그래서 저는 아이폰 스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1번째는요. 웨딩 슈즈랑 웨딩 브라를 안 산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웨딩 슈즈 사야 되나? 제가 집에 막 이렇게 10cm 하이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막 화려한 컬러의 그런 하이힐들이 많은데 안 신어요. 평소에 절대 안 신어요. 그래서 평소에 안 신는데 조금 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안 사게 된 계기는 식전 드레스가 기장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드레스 샵에 있는 가장 높이의 하이힐을 신어도 살짝 길었어요. 그래서 드레스 샵에 있는 16cm 힐을 신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웨딩 슈즈로 16cm를 사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드레스 샵에서 빌려주는 걸로 착용을 했는데 발이 정말 하나도 안 보였어요. 사진에서도 발 등도 안 보였어요. 안 사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웨딩 슈즈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안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웨딩 슈즈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또 사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웨딩 브라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결혼식 할 때 가슴을 보이기가 싫었습니다. 눈에 띄게 가슴을 모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슴을 오히려 쫙쫙 다 펴고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저 당일에 아마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드레스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팬티는 그냥 심리스 사각 팬티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은근히 비싸더라고요. 그 돈으로 차라리 그냥 예쁜 속옷을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12번째는 답례품을 저희는 3가지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요거는 남편이 3가지로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3가지로 준비를 하고 저는 관여한 부분이 아니긴 해요, 사실. 그래서 3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지인분께서 결혼식이 너무 좋았다면서 하시는 말씀이 답례품을 3가지로 한 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만약에 답례품이 하나만 있었으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 선택권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되는데 답례품이 3가지가 있으면은 3가지 중에서 뭘 가져갈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고른 거니까 만족도가 더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개보다는 선택지가 3개였으니까 그 2개보다는 이게 제일 나았으니까 그거가 정말 좋았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좋은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결혼 준비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1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궁금하신 것들이나 아니면 우리 보수님이 결혼 준비하시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